한국은 끝까지 숨기고 있었습니다. 태국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한국의 실체를 똑똑히 봐야 합니다. 현재 반한 감정이 정점에 달했다던 태국에 한국에 관한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본 7천만 태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완전히 태세를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태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한 영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룽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방콕의 유명 호텔에서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는 유명 호텔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넘쳤고 늘 최선을 다해 제가 할 일을 처리해 나가곤 했죠. 그러다 한 번은 정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태국인들에 대한 차별 문제였죠.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들은 이유도 없이 한국 공항에서 쫓겨나고 있고 심지어 어찌어찌 한국에 입국을 한다고 해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들은 전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쫓겨나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건 한국이 명백하게 잘못한 일이 맞았고 저는 한국이 사과를 한 뒤 사건은 빠르게 일단락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양국의 문제는 양국 국민들 간의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말았고 결국 양국을 오가는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고 말았는데요. 이건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관광산업이 국가의 근간을 쥐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다른 국가들, 특히나 한국처럼 구매력이 높은 국가들과 척을 지게 되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리고 호텔은 대표적인 관광업으로 아무리 저희 호텔이더라도 한국인 관광객들이 찾지 않는다면 몇 달도 버티지 못하고 망해버리고 말 게 분명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그래봤자 제 호텔도 아닌데 지나친 감정이입을 하는 거 아니냐며 핀잔을 줄 수도 있겠지만 제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호텔은 가족 사업이고 저는 지배인으로서 경력을 쌓다가 결국 호텔을 물려받고 경영을 맡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기도 전에 심각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고 결국 태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호텔은 점점 망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저희 가족의 호텔은 여유자금이라도 있어서 망정이지 방콕 내 다른 영세 숙박업소들은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자마자 줄줄이 망해버려서 근처는 폐허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리고 방콕 시내가 전부 초토화되고서야 태국 정부는 급감한 한국인 관광객을 대체하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을 들이겠다며 정책을 내놓았기에 저희 호텔은 겨우 끔찍한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태국 외교부는 중국인들에 대한 비자를 면제했고 다행히 중국인 관광객들은 떼거지로 몰려오며 한국인의 자리를 대체하는 듯 보였거든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한국인들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마치 방을 일절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방을 매우 깔끔하게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들이 묵고 간 방은 쓰레기도 거의 없고 침구류도 전부 새 것처럼 개어 있으며 입실 전 청소를 하기 전보다도 깨끗한 상태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나 중국인들이 쓰고 간 방은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변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지 중국인들은 변기가 아닌 세면대의 소변을 봐서 세면대와 거울이 전부 지린내와 함께 누렇게 얼룩이져 있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중국인들은 중국에는 양변기가 없어서 볼일을 보기 불편하다며 화장실 바닥에 그대로 대변을 싸놓는 경우도 많았죠. 그리고 이들은 도대체 방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중국인들이 쓰고 간 방은 한치의 예외 없이 폭탄이라도 떨어진 듯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었는데요. 물론 코를 마비시키는 악취는 덤이었기에 중국인들이 쓰고 간 방의 절반 이상은 한동안 다음 손님을 받을 수조차 없는 수준에 이른 상태였어요. 저는 이런 교양 없는 중국인들을 볼 때마다 한국인 손님들이 그리워져서 눈물이 핑 돌곤 했는데요. 한국인들이 쓰고 간 방은 항상 좋은 섬유유연제 향기로 가득했으며 심지어 한국인들은 몹시 예의 바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가끔은 팁까지 주며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나 중국인들은 진품인지 가품인지 모를 명품을 덕지덕지 도배를 하고 와서는 방값을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고 진상짓을 해댔으며 어떻게 해서든 이득을 보고 싶은지 각종 유료 서비스들을 무료로 요구하며 정말 직원들을 피를 말리게 했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이 쓰고 간 방은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이틀을 묵었음에도 한 달치 요금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많았는데 알고 보니 중국인들은 호텔의 손해는 자신의 이득이라고 생각하는지 호텔의 물이란 물은 24시간 내내 틀고 있고 에어컨과 난방을 동시에 켜며
쓸데없는 요금을 나가게 하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중국인들의 이러한 추태에 정신이 아득해졌고, 이젠 중국어 소리를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이 하도 호텔에 피해를 주니 중국인 손님들을 받으나 안 받으나 가게 순수익에는 거의 지장이 없는 수준이 되었죠. 하지만 저는 중국인들은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인 것을 알면서도 중국인 손님들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 내의 반한 감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고, 이제는 양국 간의 문제를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한국과 태국이 예전처럼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저조차도 한국을 미워하게 되었거든요. 금방 사과를 해올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사과는커녕 태국인들을 더욱 차별하고 있다고 했고, 저번 달에는 태국인 체류자들 500명이 붙잡혀 구금되는 등 한국은 태국인들만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부 구금해버린다고 했죠. 결국 태국 내에서는 반한 시위와 한국 제품 불매운동까지 열렸고, 몇몇 관광지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폭행 사건까지 일어나는 등 양국의 관계는 더 이상의 관계 회복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반한 감정에 휩싸일수록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악감정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인 관광객들은 어찌나 한국을 욕해대던지 사실 세면대의 소변을 보고 화장실 바닥에 대변을 보는 야만인들은 전부 한국인들이라며 손가락질을 했는데요. 이들은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속국쯤 되는 나라로 실제로 한국인이라는 민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이고 일부는 중국 국적까지 부여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즉, 아무리 중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매너 없고 교양 없는 민족은 전부 한국인들이므로 한국인과 한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끝까지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저는 분명 한국인 손님들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한국인들은 제가 겪은 사람들 중 가장 시민의식이 높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렇게나 수준 높은 줄 알았던 한국이 태국의 뒤통수를 치는 상황에 대한 실망과 반감은 저를 완전히 눈이 멀게 해버렸습니다. 또한 태국은 정책적으로도 한국에 대한 의존을 끊고 이제 중국과 더욱 밀접하게 지내며 경제적 협력을 이어나가려는 기조를 보였기에 저는 이럴 때일수록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더 잘 대우해 줌으로써 훗날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졌을 때 더욱 큰 이득을 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아빠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빠는 중국은 절대로 한국을 대체할 수 없고 이러한 반한 감정에 따른 한국과의 관계 단절도 그리 오래가지 못할 거라며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보다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뛰어난 국가고 만약 태국이 그런 세계적인 선진국인 한국에 먼저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중국에 붙은 태국에겐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다소 살벌한 말까지 건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저희는 지금 중국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닌 태국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는 저희 호텔이라도 한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화난 한국을 달래야 한다는 굴종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됐습니다. 아니, 이건 명백한 한국의 잘못이 맞음에도 어째서 태국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아빠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며 이대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을 찾지 않는다면 중국인만 남은 태국은 시한부 인생과 다름없게 된다며 중국인 관광객 대신 한국인 관광객들만을 위한 호텔 정책을 펼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나 존경했던 아빠였지만 아빠는 그저 배알도 없는 사람일 뿐이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속았을 뿐이었어요. 분명 중국인들의 말로는 한국은 겉으로만 선진국인 척하는 국가일 뿐 현실은 중국의 속국에 너무 가난해서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빈곤국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직접 파악해서 아빠가 현실에 눈을 뜰 수 있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가난한 한국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온다면 아빠도 분명 자신이 한국을 과대평가한 것을 인정하고 한국에 대한 입장을 철회할 게 분명했거든요. 이건 태국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저희 호텔의 명운을 위해서도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고 그렇게 나름 귀하게 자란 딸이었던 저는 카메라 한 대만 달랑 들고 한국이라는 적진 한가운데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 곳곳에는 웬 노인들이 공항 내 시설물들을 수리한다거나 화장실을 청소한다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돕는다거나 하며 노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러한 장면만 봐도 한국이 가난한 국가라는 것을 곧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부자 나라라면
어째서 이러한 노인들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겠어요? 중국인들 말로는 경제가 붕괴한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청소부 자리에도 수십만 명이 지원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하던데 한국의 공항만 봐도 이러한 빈곤한 한국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듯 보였죠. 그런데 저는 공항을 나오자마자 한국인들의 이러한 행동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즉시 경악을 하며 생각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키오스크에서 약간 헤매고 있을 때 웬 형광조끼를 입은 한국인 노인이 다가오더니 이내 능숙하게 키오스크 조작을 도와줬는데요. 심지어 그는 제 태국어까지 알아들었는지 저는 그에게 당황해서 영어 대신 태국어로 말했음에도 이 할아버지는 모든 말을 알아듣고 키오스크를 조작해서 버스표를 예매해 주더군요. 한국인이, 그것도 노인이 태국어를 알아듣다니 이건 도저히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저는 지금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어 어리둥절할 따름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한국인 남성이 벙쪄있던 제게 영어를 구사하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오더니 이내 충격적인 정보 하나를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 할아버지의 귀를 좀 보세요. 한국은 이미 자체 기술력을 통해 AI 이어폰을 개발한 상태로 이 이어폰은 외국인이 말하는 언어를 자동으로 번역해서 들려주기에 할아버지는 당신의 언어를 모름에도 정확하게 당신을 도와줄 수 있던 거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점이 뭔지 아세요? 저 할아버지는 노숙자 출신으로 한국의 노숙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중이라는 거예요. 덕분에 한국 입장에서는 노동력과 추가적인 세금을 얻을 수 있고 할아버지는 남을 돕는 값진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버는 모두가 행복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랬습니다. 제가 공항 안에서 봤던 조끼를 입고 노동을 하는 노인들 모두가 노숙인 출신이었고 이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고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거였죠. 이건 정말 천재적인 시스템이었기에 저는 뒤통수를 맞은 듯 몇 초간 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한국의 높은 기술력도 기술력이었지만 한국은 노숙인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놀라웠는데요. 사실 태국의 공항만 해도 그렇습니다. 태국 공항에는 잘 곳이 없어 공항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소매치기를 일삼는 노숙인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태국은 노숙인에게 지원을 해줄 만한 여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노숙인들에게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을 뿐이고 희망이 없는 이들은 각종 범죄 등을 일으키며 태국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죠. 그러나 한국은 이들에게 지원금 같은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노숙인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장기적인 방법을 모색했고 결국 노숙자 감소와 노동시장 기여 그리고 세수 확보 등의 성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한국은 꽤나 오래전부터 이러한 정책을 통해 노숙인들을 줄여왔다고 했고 그래서 한국에는 노숙인들로 인한 묻지마 범죄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요. 결국 저는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모습에 기가 완전히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빠의 말이 옳았고 이런 나라에서 후진적인 모습을 포착하는 건 아무래도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길거리에는 웬 천막의 침대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집 대신 길거리 노숙자 텐트촌에서 숙식을 해결한다는 중국인들의 말이 생각났고 한국은 역시나라는 생각을 하며 실소를 터뜨릴 뿐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노숙자 텐트촌처럼 보이는 곳에 다가갔을 때 저는 절대로 봐선 안 될 장면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노숙인 텐트촌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한국의 지역 국립병원에서 무료 의료 지원을 나와서 설치한 임시병동이었고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근처의 지역 어르신들과 노숙인들에게 무료 건강검진 및 간단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임시병동 한편에는 갖가지 최첨단 의료기기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음에도 노숙인들은 그러한 기기들을 훔쳐가기는커녕 얌전히 누워서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태국은 애초에 의료 인프라 자체가 거의 구비되어 있지 않고 웬만한 태국 서민들은 가난 때문에 한평생 병원 자체를 단 한 번도 못 가보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또한 병원을 간다고 해도 예약에만 6개월이 소요되고 그럴듯한 치료를 받는 데는 1년 이상이라는 터무니없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죠. 즉, 태국인들은 한국의 노숙자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러한 한국의 의료 지원이 조금 멍청하다고 생각되기도 했어요. 노숙인들에게 치료를 제공해봐야 그저 세금 낭비일 뿐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호기심에 한국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그녀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에요. 노숙인들을 치료함으로써 전염성 질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이는 공공의료 측면에서 보면 더욱 이익이거든요. 또한 노숙인들이 치료나 검진을 받고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면 오히려 이들이 노동력에 기여하고 세금을 납부함에 따라 국가의 경제적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은 진보적이며 자비로운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가장 취약한 시민들도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즉, 저희는 그저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지만, 아무튼 이건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익이라는 소리인 거죠. 그렇게 말을 마친 그녀는 온 김에 이곳에서 건강검진이나 받고 가라며 저를 안내해 주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에서 뜻하지 않은 진료까지 받을 수 있었고, 이렇게나 관대한 국가가 태국인들을 차별한 데에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워서 저는 탁월한 시야로 멀리까지 내다볼 줄 아는 한국의 현명함에 연신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건 근시안적인 태도로 당장의 이익만을 취하려 하는 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선진적인 모습이었고, 저는 후진적인 모습을 포착하러 온 한국에서 그저 태국은 한국을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뜻하지 않은 무료 건강검진을 받고 근처의 대형마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분명 중국인들 말로는 한국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게 가짜인 나라로, 그럴듯하게 생긴 대형마트 안에는 상품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그저 피골이 상접한 한국인들이 떼거지로 모여 음식을 구걸하고 있을 뿐이라며 영상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국의 가난한 모습을 포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마트에서 도저히 믿지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피골이 상접한 한국인들은 어디 갔는지, 이곳에는 태국의 웬만한 명품 백화점보다도 거대하고 고급화된 시설들만이 즐비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보여준 한국에 대한 영상들은 전부 편집으로 교묘히 조작된 가짜 영상인 모양이었고, 저는 그저 도시에 갓 상경한 시골 사람처럼 홀린 듯 한국의 마트를 구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마트는 정말 놀라웠어요. 일단 태국에서는 절도 문제 때문에 가난한 행색을 한 사람은 절대로 대형마트에 들어갈 수 없는데요. 심지어 외국인이 아닌 현지인이라면 전부 다 옷수색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마트에 입장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 마트에는 절도 문제가 전혀 없는지 그러한 과정을 전부 생략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은 듣던 대로 범죄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 천국이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국 마트에는 비서로봇이 돌아다니며 넓은 매장에서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었으며, 심지어 무인 청소 로봇이 돌아다니며 매장의 청결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태국에서는 아무리 고급 마트더라도 바퀴벌레나 각종 벌레들이 상품 위를 기어다니며 끔찍한 위생 상태를 보여주지만, 한국은 최첨단 기술을 통해 위생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한국에 대한 감탄도 잠시, 저는 이내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한국의 마트를 정신없이 구경하고 있는 와중 웬 한국 경찰들이 들이닥치며 제게 신분증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불합리한 상황이었어요. 다른 한국인들은 멀쩡히 쇼핑을 하고 있는데 저만 신분증을 요구받다니, 이건 명백한 외국인 차별이었고, 아무래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들이 차별을 당하는 것처럼 저 또한 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행위를 당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태국인이라는 구체적인 정보는 도대체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아무래도 저는 태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던 게 분명했고, 그 즉시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며 이건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무력을 사용하며 저를 강제로 연행해 갈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 경찰은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니요. 저희는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당신이 태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유는 바로 마트 안에서 돌아다니는 비서 로봇이 저희에게 경보 알림을 제공해준 덕분이죠. 이 비서 로봇은 단순히 마트 상품들의 위치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 알고리즘형 CCTV가 내장되어 있는 기계거든요. 거기에 잠재적인 위협을 식별하는 안면인식 소프트웨어까지 장착되어 있기에 비서 로봇 카메라는 당신의 옷차림과 얼굴을 분석한 뒤 당신이 태국인이라는 것을 자동으로 인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시종일관 똑같은 자리에서 맴돌며
무언가를 유심히 관찰하려는 듯한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기에 AI는 이러한 당신의 행동을 수상하다고 여기게 되었는데요. 현재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 내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에 태국인인 당신의 수상한 행동은 자동으로 경찰에게 경보 알림을 전송해 주었고 그렇게 저희가 출동하게 된 것입니다. 다소 당황스럽겠지만 당신이 정말로 떳떳하다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이렇게나 선진적인 AI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버렸고 결국 저도 모르게 여권을 내밀며 그들에게 협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드디어 합법적인 체류자인 것이 증명되자 저는 정신이 번쩍 들며 제가 한국에 온 이유를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에게 농락을 당하려고 온 것이 아닌 태국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한국에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즉시 조사를 마친 뒤 돌아가려는 한국 경찰을 붙잡았고 태국인들은 남이 나라에서 범죄나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왜 태국인들을 예비 범죄자 취급을 하냐며 큰 소리로 따져 묻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한국 경찰들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표정을 찌푸리더니 이내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봐요.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중 78%가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들을 예비 범죄자로 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약물이나 성과 관련된 범죄 등 각종 지저분한 범죄에 관련되며 한국을 완전히 망치고 있는 거 몰라요? 저번 달만 해도 중국을 경유하며 서해를 통해 태국인 업소 여성들 100여 명을 몰래 밀항시키려던 태국계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고 태국인들은 한국인들은 절도 등의 경범죄를 거의 일으키지 않고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느슨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한국의 각종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상습 절도 행위를 이어나가며 한국이 오래도록 쌓은 신뢰의 문화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한국은 태국인들을 차별한다느니 하는 당신들은 도대체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한국은 범죄를 일삼는 태국인들을 나름 신사적으로 대우해주고 있지만 태국인들은 태국에 체류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 및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오히려 차별국가는 태국이라고 봐야 하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당신이 수상한 행동을 하다가 저희에게 조사를 받은 것처럼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들은 이러한 한국의 최첨단 감시망을 통해 전부 다 검거되고 있거든요. 한국의 공원, 쇼핑몰, 그리고 광장 등의 키오스크와 무인 로봇에는 전부 다 CCTV가 내장되어 있고 태국인들은 생필품을 구매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을 통해 계속해서 검거되고 있죠. 이번 하반기에만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천 명이 검거되었고 검거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며 한국을 망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하나가 되어 당신들 같은 침략자를 무찌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혀서 어버버될 뿐이었습니다.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니 이건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그동안 태국 언론에서는 태국의 잘못은 쏙 빼놓은 채 모든 잘못을 한국으로만 돌리곤 했고 중국 또한 각종 조작된 영상을 통해 한국을 후진국으로 묘사하고 있었기에 저는 한국은 당연히 후진국이자 차별적인 행동만을 일삼는 야만적인 국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달랐고 오히려 차별적이고 야만적인 국가는 태국이었던 거였죠. 또한 한국에서 찍혔다던 가난한 모습의 영상들은 전부 다 중국 도시에서 찍힌 뒤 편집으로 간판만 전부 한글로 바꾼 조작된 영상이었던 모양이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극심한 두 나라가 작정하고 한국을 음해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인지하게 되자 정말로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에 붙는다면 아빠의 말씀처럼 태국은 그대로 발전이 정체되며 완전히 망해버릴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진적인 현실을 알게 된 저는 그제야 중국에 대한 세뇌와 반항 감정의 광기에서 빠져나오며 아빠의 뜻대로 저라도 한국에서 촬영한 선진적인 영상들을 모든 태국인들에게 공개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죠. 후진적인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켠 카메라는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게 완벽한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선진적인 모습들만을 촬영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한국의 이러한 영상들을 개인 SNS에 공개함과 동시에 태국인들의 수많은 비난 폭격을 맞을 뿐이었는데요. 심지어 요즘 중국에서는 사이버 부대까지 운용하며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게시물들을 집중 공격한다고 하던데 제 영상은 게시 하루 만에
정체불명의 세력에 의한 신고 누적으로 인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대로라면 태국은 중국의 속국이 되거나 중국과 함께 발전 없이 망하고 말 거라는 생각에 극도로 공포에 질린 상태며 제발 태국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한국에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